제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시합에 피벗을 내려가서 체력 관리를 하고 회복을 빨리 라운드마다 해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시합을 할 때랑 안 할 때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체력 관리할 때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나 물살에 쉽게 걸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헬스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미중 체조 선수인 저는 영양 섭취가 항상 고민인데 유산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심해요. 그리고 또 면역력도 많이 약해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유산화를 통해 많이 이제 얻은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몸에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해놔야 또 시합 때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제라든지 영양제 같은 걸 많이 비중을 두고 컨디션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비타민 함량이 높은 제품이 없더라고요. 헬스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저희가 마음 놓고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훈련에 도움이 많이 돼서 선택했습니다. 제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유산화를 선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품에 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양이 이 한 포에 다 들어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최고의 것으로 몸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니까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유산화. 유산화. 멋있죠? 유산화 지금 애슬릿이라고 해서 세계 타이틀 아주 그냥 그런 선수도 아니고요. 국가대표 이상의 선수들을 보면 지금 5,000명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500명 이상의 국가대표 전 세계 메달리스트들이 먹고 있고요. 그들이 딴 메달의 개수만 3,458 그리고 월드 타이틀, 세계 신기록이라던가 그냥 아주 탑 타이틀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의 타이틀도 606건. 여기 이상화 선수가 가장 유산화 비타민을 많이 먹은 선수로 되어 있고요. 유산화는 스포츠 후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 이렇게 5,000명이 넘은 선수들에게 모델료를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유산화 애슬릿닷컴에는 그 선수들이 직접 영양제로 후원받고 싶다고 신청서를 접수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운동선수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선수들의 레벨과 그 정도에 따라서 후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제품으로만 후원을 합니다. 자, 몸이 자산인 국가대표 선수들, 가장 자기 몸에 적합한 뉴트리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기량이 결정이 되죠. 그러한 선수들의 월드컵 메달 수, 그리고 올림픽 패럴림픽 수, 월드 타이틀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유산화 q.com의 이북이라는 곳에서 보시면 전부 다 어떠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는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유산화는 크게 세 가지 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영양제, 두 번째는 빼는 영양제, 세 번째는 바르는 영양제. 제가 왜 다 영양제라는 말을 붙였는지는 앞으로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장의 규모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영양제 시장이 약 5조 원, 다이어트 시장이 약 10조 원, 그리고 화장품 시장이 약 16.3조 원, 토탈 31.2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유산화의 이제 탁월성을 넘어서 독점적인 품질력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산화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들으시게 되면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굳이 이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작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유산화는 창립자가 이 마이너 웰치 박사님이신데요.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세요. 1970년도에 걸 연구소를 통해서 바이러스 시약 진단 키트를 이미 널리 세상에 보급하신 분이신데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시약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30여 종의 바이러스 시약 진단 키트를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바이러스를 판단할 때, 지금 코로나도 바이러스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를 판단하려면 세포 배양 기술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포 하나를 바이러스 하나를 진단하는데 수없이 많은 세포들을 배양해서 이것들을 키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포의 어떤 함량과 순도와 농도와 비율의 중요성을 아시는 거고요. 그 세포에 필요한 뉴트리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반영구적인 수명을 이어가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의학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의학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과학자의 사명감에서 시작된 회사예요. 그래서 시작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산하는 기업가가 아닌 과학자의 어떤 사명감에서 시작된 회사여서 좀 다르실 거예요. 자, 세포 박사가 만든 회사를 알려면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체는 11개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뇌혈관 계통, 심혈관 계통 뭐 그런 계통들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계통, 11개의 계통을 나누면 기관이 되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장이라던가 간이라던가 위 같은 것을 말하고요. 그 기관을 쪼개면 조직, 또 조직을 쪼개면 세포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우리 세포에 적합한 뉴트리션을 주게 되면 우리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결국 인체도 건강해지는 원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세포에 대해서 조금 깊이 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정자세포, 난자세포 하나씩이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요,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반복을 하지 않고 있는 세포에서 재생하고 다시 재생하고 이런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거쳐서 2개가 되고 2개는 4개가 되고 이거 어디서 많이 웃으시는 분은 보상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60조 개의 세포로 태어나고요.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0조 개의 세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재생의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작게는 저 위장세포 같은 경우는 약 2.5시간, 대장소장 같은 경우 15년 9개월, 그리고 뭐 눈세포, 손, 발톱 이렇게 세포별로 각각의 재생 주기가 다 다른데요. 세포의 80% 정도가 약 4개월의 재생 주기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원하는 뉴트리션을 4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새로운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좋지 않은가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억하세요? 한번 시험 볼까요? 화학 시험? 네. 이 세포도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세포의 분열과 덩어리째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대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자,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럼 5대 영양소는 여기에 2개가 뭐가 들어가죠? 비타민,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럼 7대 영양소는 여기에 또 2개가 뭐가 들어가죠? 물,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또 이제 파이토케미컬까지 상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가 이거기 때문에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같이 에너지를 내주는 입자가 큰 대량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물, 이런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는 턱없이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가수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서 효소가 나오고 또 이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필요해요. 그 조효소가 바로 다른 이름이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왜 5대 영양소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살도 태워주는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만 해가지고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토양에 이제 미네랄, 이 원래는 식물이 자랄 때 땅에 미네랄이 있죠.
그 미네랄의 씨앗을 심으면 햇빛을 받아요. 그럼 그 햇빛을 받아서 식물이 나거나 뭐 과일의 열매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산업화 시대 때문에 어떻게 돼가요?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음식으로 과일, 야채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미네랄이 부족함에 따라서 요새들 많이 앓고 계시는 만성 퇴행성 질환, 암이라던가 비만, 천식, 심장질환, 여러 가지 뭐 이명증까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들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여러 학회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니 반드시 뭘 먹어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반드시 추가로 섭취하셔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우리 거의 반대로 가고 있지 않으셔요? 저는 반대로 갔어요. 저는 한때 제 혈액에 카페인과 알코올은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걸 유산화 덕분에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새는 또 코로나 덕분에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궁금점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저도 영양제를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이는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엄마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광고를 보고 먹거나 아니면 약사분께 여쭙거나 아니면은 조금 안다는 엄마들은 아이 땡땡에서 솔땡으로 뭐 이렇게 산다던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점점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영양제를 고르는 책이 있다. 그 기준이 있다. 그걸 보고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뭐 컨슈머랩 이러한 책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매스컴마다 뭐 종편이건 어디건 그리고 또 의사들 또한 저희 나라의 이제 기능의학 박사시죠. 김덕수 박사님께서도 이 책을 보고 골라 먹어라. 또 여에스더 박사님께서도 이 책을 보고 또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에서 정말 자기들 말대로 함량과 라벨을 지킨 영양제를 골라서 먹어라 하고 나오고 있죠. 이 책은 4년에 한 판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 세계적인 생화학자 라이미 윌리엄에게 의뢰한 책이에요. 현재 지금 생명공학 대학원에서도 교재로 쓰고 있고요. 4년에 한 판씩 나왔는데 현재 최신판이 6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조금 더 보면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기사로 나왔죠. 그리고 또 비욘디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객관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공립중앙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고 교보문고에도 영양제 치시면 해외 베스트셀러에 1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국공립도서관에서 처음에 빌려보려고 했거든요. 없어요. 항상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참 이런 쪽으로 비타민 혁명이라는 책도 그렇고요. 서울대 좌영진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거기에서도 이 책을 보고 비타민을 골라 먹으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나가 있어요. 좀 고급진 언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대여 중에 있어서 제가 샀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는 영문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을 저는 처음에 소비자였을 때 제일 먼저 샀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라이미 윌리엄이라는 그 생화학자 박사와 더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양제를 골라 먹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12개의 글로벌 의학학, 영양학 등 제3의 독립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기관들을 여기 책 보시면 내용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분들부터 포함해서 뭐 커즈와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명한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 왼쪽에 보이는 면이 우리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 49가지예요. 그리고 이 가로가 바로 12개의 독립학 기관들이에요. 우리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요소, 그리고 호르몬 인자까지 이 49가지의 요소들을 어떤 데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데는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고 각각의 기관들이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개의 독립기관들이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여기 맨 오른쪽에 또 평균을 내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먹어라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12개의 독립학 기관들이 어떤 곳인지 읽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저명한 기관들이 이제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49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49가지 영양소가 이 16가지의 기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의 맨 뒤에 부록분을 보시면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을 보시면
국남미에 현존하는 판매되고 있는 1,600개 영양제를 아까 49가지 영양소를 이 16가지 기준을 가지고 별로 매겨 있어요. 우리 미슐랭에서도 별 3개 이상이면 꽤 알아주거든요. 만국 공통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부산 오면서 또 좋다고 또 호텔도 알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별. 그래서 별은 만국 공통어인 것 같고, 이 16가지 기준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1번 완전성. 저 완전성이라는 거는 49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편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 골고루 들어있는지. 그리고 또 2번 함량은 충분한지.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천연의 형태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새 뭐 8번 대사건강 당뇨 같은 경우는 워낙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사실 당뇨라는 거는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베타세포에서 아예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옮겨서 세포로 쏙 넣어주는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진 게 일형 당뇨고요. 2형 당뇨가 대부분의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가수분해가 되고 그 포도당을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 쏙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빵을 막 먹어요. 그럼 막 열받아가지고 막 당이 땡겨서 당을 먹어요. 그러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안 먹어요.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또 확 내려가요. 이게 너무나도 반복이 되다 보면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예민도. 그러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갈 곳을 잃은 거예요. 세포가 이제 막아버렸어. 그러면 소변에 당이 빠지는 것이 당뇨병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아스피린계를 이제 처방을 해주시죠. 그럼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은 혈관에 이제 혈전 같은 것들을 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혈관벽이 어떻게 돼요? 흠으로 물져요. 예. 근데 혈관의 혈은 피는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정원에 물 줄 때 보면 이거 호수를 이렇게 막았다가 팍 할 때 확 나오죠. 그렇게 우리 혈관이 나오는데 혈관벽이 얇아지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면 고혈압.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조금 더 뭐 다양한 원인은 있지만 포도당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또 뇌는 포도당이 모자란 줄 알고 간에 있는 포도당을 또 출동시켜요. 그러면 또 고지혈증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원인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 포도당을 안전하게 나의 세포로 옮기는 이 인슐린을 해결하는 것이 요새는 화두예요. 또 그 인슐린을 잡지 않으면 다이어트도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그러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11번. 이 책에는 이제 항지간인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미세먼지 안에 중금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중금속이 들어와서 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호흡이나 다른 쪽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한 중금속 같은 것을 배출하는 것도 누가 한다? 항산화제들이 한다. 그래서 좋은 항산화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뭐 너무나 많고요. 다행히도 그러한 49가지의 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효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잠재적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판단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든 책이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별 2개 반 미만의 제품들은 먹어도 좋은 줄 모르니 이왕이면은 별 4개에서 5개 등급은 드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책을 보시고요. 꼭 골라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래요. 기다려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 별로도 모자라서요. 이 다음 단계는 메달이에요. 뭐든지 메달은 좋죠, 그죠? 근데 이 메달을 받으려면 적어도 별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 4개 이상이어야 된다. 별이 4개, 그치, 별 4개. 그리고 영양제에는 등급이 있거든요. 3가지 등급이 있어요. GMP라고 어려운 말로 하긴 하는데요. 제조 표준 기준이에요. 품질을 만드는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품 GMP.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아요. 몇 가지 포뮬러만 가지고도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GMP를 지켰는지.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GMP. 그리고 세 번째는 의약품 GMP. 어느 게 가장 까다롭겠어요? 그렇죠. 의약품이 가장 까다롭겠죠. 그런데 별이 4개 이상이면서 식품의 GMP를 충족하면 동메달.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동메달의 조건은 다 완수하면서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의 GMP를 충족하면 은메달.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든지 뭐니 해도 메달은 금메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그 한번 올림픽을 예를 들게요.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투자해요. 그런데 뭔가 내 몸에 금지 식품이나 약물이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걸리면 진짜 타격을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못된, 안 좋은 성분이 없는지를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금메달. 그러면 운동선수에게 안 좋은 게 일반인들에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한 뒤에 라벨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켰으면, 거짓말이면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에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뒤에 성분과 라벨과 함량을 지켰는지를 우리 대신 해주는 곳이 컨슈머랩이라고 미국 최대 소비자 단체예요. 소비자들의 연회비로만 이루어진 곳이고요. 거기는 이런 제품들을 수거에다가 다 분해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로 그 성분과 함량을 지켰는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함량이 50%도 미치지 않고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불합격을 받은. 네. 그래서 이 컨슈머랩의 그 함량을 확인을 받았다면 객관적인 곳에서 니네들이 제대로 지켰다라고 받아야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일 때 일단 다이아몬드 미만은 걸렀어요. 못 믿겠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넘사벽인 거예요.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싸지도 않단 말이에요. 유산화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22,000원인데 2달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제품 만들겠다고 의약품으로 그렇게 제조업체를 등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심사나 그런 감사 시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해야 다이아몬드.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자기들이 연구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플래티늄 플러스까지. 예. 그래서 이 연구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자체 임상실험을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요. 일단 최고급 원료를 사요. 아주 좋은 원료를. 그리고 그 원료를 독성을 걸러요. 그리고 내 몸에 이용률을 최대한 얼만큼 높일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실험해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특히 산패 위험도가 높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거의 다 부패가 됐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지금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이에요. 유일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항상 독성이 걸러졌는지 매일같이 실험을 하고 우리 몸의 이용률을 높이는지를 매일같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년 넘도록 독성이 제로면서 효능이 1위인 제품이 회사가 바로 어디? 유산화예요. 그래서 유산화가 좋다라기보다는 모든 소비자분들께서 좀 이걸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메달이 약 10개 미만이에요. 1600개 영양제들 중에서 메달을 딴 개수를 세어보니까 10개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꼭 같이 모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20년이 넘도록 별 하나나 별 2개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영양제 회사가 영양제를 비교한 책에서 20년이 넘게 1등한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은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유산화는 보시면은 유산화는 헬스 사이언스라 그러거든요. 과학에 기반한, 그것도 세포 과학에 기반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셀리전스라는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셀리전스라는 건 세포의 그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서로 신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원래 상처를 받았으면 재생을 지키고 상처를 받을 일이 있으면 보호를 해주고 또 이 세포에게 최적의 영향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영상 하나 보고 노화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분을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쉽게 설명하면 화력발전소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세포는 크게 나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핵과 나머지 세포질로 구분된다. 세포질은
세포 원형질과 다양한 소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쇠퇴를 한다. 또는 노화 과정에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기능을 잃어간다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노화 이론이에요.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는 노화를 늦추고 장수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인간 노화의 시계로 불린 텔로미어를 규명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텔로미어를 통해 인체 노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포 핵 속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 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 따라서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새로운 세포 생성이 멈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와 수명 측정의 단서인 것이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수가 이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철 교수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와 텔로미어 길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많을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길었다. 노화가 더디고 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높은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섭취한 영양분을 태워서 소모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만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되고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노화 관련 질환들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런 병들의 발생이 낮아지고 경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 않으세요?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두 번째, 텔로미어. 그리고 세 번째, 이 둘을 연결하는 활성산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돌아가실 때 나의 남편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뭘로 전화번호에 입력할지, 그거 세 개 중에 하시면 되세요. 좀 전에 저희 왜 임신해서 한 16주가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검사가 있죠. 기형아 검사 아시죠? 거기 보면 염색체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염색체 끝에 요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아니 미토콘드리아 아니라 텔로미어예요. 예, 아시나요? 텔로미어예요. 이 텔로미어가 뭐냐면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셔가지고 내 텔로미어의 길이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예요. 저 텔로미어의 길이는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내 수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길이만큼. 그런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라던가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속도로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게는 안 돼도 원래의 길이를 되찾게 만들어주는 그 열쇠가 뭐다? 미토콘드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세포 내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 소세지 모양 같이 생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작게는 400개, 많게는 4,100까지 되어 있거든요. 내 몸에 에너지를 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세포의 호흡, 세포의 에너지 생산, 또 성장, 증식 촉진, 차별된 세포의 책임, 그리고 신경계 기능 지원, 생체 분자 합성까지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편두통, 심혈관 질환, 만성피로 증후군, 암, 자폐, 자가면역 질환까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요새 많이들 앓고 계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포함해서 심각한 질병까지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산화는 올해 30년 된 회사거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유산화 코리아 20년이 되는데요.
요새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성질환, 제가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치유, 자기치유 기본은 개별 세포가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늙고 병든 세포를 리뉴얼하는 게 자연치유의 근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가동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미토콘드리아, 코로나19 같은 만성질환 치료 열쇠 될까? 미토콘드리아가 파킨슨 병과 장기 코로나19와 같은 만성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할 열쇠로 부상하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다. 또 암과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상관관계 규명,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 치료할 수 있다. 유산화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의학계가 전부 다 지금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너도 나도 증명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그거를 전부 유산화는 언제부터 했다고요? 30년. 왜요? 세포 박사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젊은 미토콘드리아예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나이 든 미토콘드리아예요. 젊은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적게 내뿜고요. 나이 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이렇게 많이 내뿜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 나이 든 미토콘드리아가 죽어가면서 영양분을 젊은 미토콘드리아에게 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없어지고 이 젊은 미토콘드리아는 이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두 개로 복제가 돼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mTOR라고 하는 의사결정 단백질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재생을 관여하고 있는. 왜일까요? 자,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불규칙한 식습관, 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러한 여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이 mTOR가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수가 많아지고 젊은 미토콘드리아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내 몸이 저렇게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텔로미어 길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데요.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죽고 재생하는 과정을 미토파지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세포도 이렇대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도. 그걸 오토파지라고 해요. 그래서 오토파지 같은 경우는 NRF2라는 또 핵전사 단백질이 있거든요. 계속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올바른 뉴트리션을 세포가 원하는 뉴트리션, 빵, 떡 아니에요. 네, 그런 세포가 원하는 뉴트리션을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즐겁게 운동하면 우리 몸은 원래 자가 면역 치유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거. 그런데 아까처럼 멍 때리는 애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이 뭐라고요? 인셀리전스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특허를 낸 기술이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작이 다른 회사에서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 있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나쁜 활성산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세포를 보호하는데요. 내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인성, 바깥에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활성산소 하나는 아주 좋은 비타민 하나를 물리쳐요. 그런데 또 너무 신기한 게요. 우리 몸은 외부에서 그런 활성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내인성,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효소가 나와요. 멋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25살부터는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40대 이후부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결정짓는 나이가 만 25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인성 항산화 효소는 이런 하나당 활성산소를 수천 개를 물리친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점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내 원래 있던 내인성 항산화 효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진다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영양제를 드시겠냐고. 일당 100 하는 영양제를 드시지 않으시겠냐고. 그렇지 않은가요? 네. 하나만 물리치는 걸 먹을 건지 하나당 수천 개를 물리치는 내인성 항산화 효소를 일으킬 수 있는 인셀리전스가 들어간 걸 드실 건지. 그러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인셀리전스가 들어간 제품들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세포에 신호를 주어서 인체 내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가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는 것이 인셀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영양소가 세포의 재생 주기에 맞춰서 꾸준히 드셔주시면 누구든 자체 면역력이 다시 끌어올려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러한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을 한번 보실게요. 많지 않습니다. 네. 영양제군은 약 50개가 되지 않고요. 영양제군이 약 25개. 그 다음에 기초 화장품, 바디용품이 약 25개 정도 돼가지고 50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을 제외한 입으로 드시는 대부분의 뉴트리션이 바로 이 미국 유타주라는 솔릭시티에 있는 본사에서 제조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의약품. 네, 의약품. 그것도 어디? 미국 식약처인 FDA. 자, 식품회사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드러그 매니팩처링이라고 보이시죠? 만약에 저게 푸드라고 되어 있으면요. 우리나라 한 해썹 정도의 규제? 머리카락 안 나오면 되고 바퀴벌레 안 나오면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저기 드럭이 들어가게 되면요. 생산 과정부터 제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약 900여 가지의 테스트를 받게 돼요. 예, 22,000원과 제일 비싼 게 10만 원인 제품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저러는 이유는 시작이 다른 회사라서. 예.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미국 컨벤션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유산화 본사에 먼저 투어를 갔다 오라고 한대요. 저기가 의약품 제조시설의 표준이라고. 이게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국가기관, 어느 한 곳의 특정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전체 인터내셔널 GMP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의약품하고 똑같이 검사한다는 호주의 TJ GMP까지 모두 다 완수를 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150명의 의학, 임상학, 유기화학 박사, 약사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100여 명은요. 각자 자기의 특허들이 있으세요. 네, 각자 자기들의 특허들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다 같이 모여서 이분들의 몸값이 얼마겠으며 또 연구원들은 연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연구를 통해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랍시노 박사님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특허된 기술이 인셀리전스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좋다는 포뮬러로 만든 그저 그런 영양제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미국 요번에 8월에 30주년 컨벤션에 가서 이분들이 직접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굉장히 다르세요. 유산화에 대한 자부심, 자기들이 어떤 인류에 공헌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이제 즐겁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한 아이의 엄마로서 되게 안심하고 믿고 먹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플래티늄 플러스 임상 실험이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세계 최고 기관과 공동 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중에서 최고의 의대라고 뽑히는 보스턴 의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백악관 과학기술국, 또 라이너스 폴링 노벨의학상을 받은 곳이죠. 거기에 있는 곳들과 공동 연구, 또 여기 보시면 북경의대, 또 산호비부 병원, 세계의 5대 예방의학 병원 중에 하나죠. 이런 모든 곳들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그러한 결과치들을 논문에다가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한때 굉장히 핫했고요. 그리고 북경의대와 같이 동양의학을 또 연구해서 새로운 꾸준한 좋은 제품을 연구하려고 매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연구해서 나온 제품을 또 누가 먹게 되겠어요? 저희가 먹게 되겠죠, 그죠? 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종합 영양제군이에요. 성인 영양제, 그리고 이 셀센셜즈가 사실 유산화의 처음 대표적인 제품이었거든요. 인셀리전스가 들어간. 그래서 이 셀센셜즈가 헬스팩에 들어가서 좀 더 이제 마그네칼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도 더 같이 들어가 있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유산이멀즈. 어린이 영양제라고 말하기엔 좀 아까워요. 타사의 종합 영양제, 어른 종합 영양제보다 더 높은 함량과 안전하고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네. 자, 시간이 없다고 하니 넘어갈까요? 자, 항산화 라인이에요. 항산화제 같은 경우 뭐 제품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 다 드셔보시고요. 항산화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는 그 분자 구조가 전자를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원래 산소에 전자를 하나 뺏어와요. 그럼 산소는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활성산소는 그 가져온 분자가 가지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져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산화제들을 먹어주게 되면 항산화제는 전자가 6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전자들을 데려와요.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원래 산소에다가 전자를 하나 또 갖다 줘요. 아주 기특하죠. 좋고. 그래서 그런 항산화제들이 힐스팩과 이 보라색 라인에 있고요. 이 비전엑스 같은 경우 요새 루테인 지아잔틴 많이 들어보셨죠? 황반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원래 그런 루테인 지아잔틴이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빌베리 추출물. 원래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서 추출한 건 추출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카뮴 같은 경우는 뭐 진시황이 찾았다는 그러한 버섯들과 또 효모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에 특히 안 좋으시거나 면역력에 문제가 좀 걱정되시거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드시길 바래요. 바이오메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패에 걱정이 없는 그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비율이에요. 성분 함량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독성이 없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기술력, 비율과 배합은 시크릿이거든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뉴트리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대용식으로도 좋고 또 당뇨이신 분들이 GI 지수가 굉장히 낮고 아주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뭐 단백질도 마찬가지, 마법의 똥가루라 그러죠. 파이버제도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유산화 다이어트만의 독보적인 차별력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항염 다이어트, 인슐린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슐린을 잡지 않으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인슐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시고요. 유산화 제품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조금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을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작스러운 밀가루나 자극적인 것들을 먹으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아져서 세포가 문을 닫아버려요. 넌 자주 오니까 저리 가 이렇게. 그러면은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관으로도 던지고 소변으로도 던지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거고 또 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세포는 어떻게 돼요? 기아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은 축적되고 단백질은 부족해지고 그러면 내가 안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바로 이 인슐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을 잡아주게 되면 비정상적인 식욕이 일단 생기지 않아요. 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 내일까지 안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새 셀럽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유산화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바르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색 라인이 바로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에 셀 안 들어간 거 보셨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회사라고요? 세포 회사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뭐 화장품은 바로 써보시면 아시니까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먹는 것들은요 우리가 간의 해독과 신장을 걸러서 배출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바르는 독이 경피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무섭냐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 계통으로 쌓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이제 요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갑상선암이라던가 뭐 이런 자궁 쪽이라던가 이런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값도 싸고 비타민 자체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멀리 내다보시고 좋은 제품으로 괜한 독 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상은 이제 셀 수도 없어가지고 800 플러스. 네. 유산화는 유산화예요. 유산화가 다 따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도 그 영양제와 의약품들이 만드는 것에서도 언제나 뭐 연도를 보시면 저희는 뭐 한 해도에 가지고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슈머랩 소비자 단체 이것도 계속이고요.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전에 유산화는 거의 전 제품이 실려 있고요. 재미있는 건 유산화 제품만 부작용에 대한 말이 없어요. 네, 왜 독성이 없고 생체 이용률이 높고 좋은 뉴트리션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다 PDR.com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세계 최대 예방의학 병원인데요. 이곳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암에 걸리셨을 때 고쳐서 나와서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포브스지부터 KBS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곳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비움 프로그램을 해요. 그게 일주일 가격이 일주일 입원비가 1,000만 원이에요. 물론 다른 좋은 케어도 받겠지만 일주일 비움 프로그램과 케어를 받는 1,000만 원을 우리는 한 50몇만 원으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 비움 프로그램을 꼭 소개해 주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회사의 투명성을 볼 수 있는 곳은 증시죠. 근데 이 뉴욕 증시는 아무데나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9개 기업, 최근이 쿠팡, 뭐 한전, KT 이런 곳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유산화 들어가 있고요. 가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향후 망하지 않을 회사, 롱런할 회사 100개 그 선정한 곳에서 5개가 유산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네트워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비타민 시장 매출 1위, 말레이시아 종합 비타민 시장 전체 매출 1위.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내년이 되면 2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률을 한번 보실까요? 어마어마하죠. 한 번도 2자릿수 이상 성장을 안 한 적이 없었다라는 품질만 가지고 가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정부에서 주관한 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회가 나온 게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보시면 등판하면 항상 유산화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헬스팩은 4년 연속 수상이라 나와 있죠. 예, 4년 전에 이 상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지자마자 대상. 그럼 이 뉴트리밀이 2년인 이유는 이 상의 항목이 2년 됐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대회가 나왔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우리나라 이제 영양제 시장이 발전하겠구나 하는 어떤 좋은 생각이 들었고 유산화 무조건 등판하면 대상. 네. 그래서 요새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상의 권위와 이 상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 상도 주의 깊게 한번 보셔요. 자, 이러한 유산화가 이제 내년에 아시아 컨벤션이 열려요. 어디서요? 네, 한국에서 열려요. 박수 한번 치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나는 안 들어봤는데, 근데 요새는 그런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원래는 태능 비타민이라고 유명했고요. 좋은 뉴트리션을 찾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품질만 가지고 30년, 우리나라에서는 20년을 뚝심 있게 걸어온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내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2박 3일이 열린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품질은 명실상부 1위예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유산을 먹게 된다. 그럼 누구로부터 먹게 돼야 된다? 나로부터 먹게 돼야 된다. 좀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컨벤션이 열리고 나서 800%의 성장률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내 가족의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나의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사업 설명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이 800% 성장 네트워크 시장은 계속 뜨고 있고요. 영양제 시장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품질만큼은 자신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중화까지 이제 모든 건 이제 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또 유산화 덕분에 건강에 대한 지식도 쌓으셔서요. 가정 경제의 건강도 이루시고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